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 영상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가 지금 이 순간을 살기였잖아요.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 기울이면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좀 덜 받는다. 뭐 이런 강의를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마음에 습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려고 많이 애써도 우리 마음의 특정 부정적 감정과 생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불편감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주제로 오늘의 주제는 환영하기입니다. 웰컴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버스 운전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스를 운전하고 내 버스에 많은 승객들이 타서 나는 이제 정류장마다 쓰면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버스에 이효리 씨가 탔어.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기분 좋을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버스에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탔어. 기분 좋죠. 어느 날은 정우성이 탔어. 정우성 씨가. 이야, 진짜 잘생겼다. 이야, 진짜 기분 좋다.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버스에 깡패가 탄 거예요. 깡패가 타더니 버스 뒤로 가더니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진짜 착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한 자료에 2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버스 운전하는 기사라면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경찰서로 갖고 차를 댈 거예요. 음, 저는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음. 자, 이런 거예요. 이 비유는 버스는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좋은 기분이 탈 때도 있어. 이유리 씨나 정우성 씨 같이 좋은 기분이 타요. 근데 여러분, 버스 운전 기사가 그런 유명 연예인이 탔다고 버스를 세우고 뭐 사인을 받거나 뭐 인증샷을 찍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나는 내 갈 길을 가야지 다른 승객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나쁜 기분도 타는 겁니다. 유명 연예인처럼 좋은 느낌이 드는 좋은 기분도 타지만 아주 내가 싫어하는 나쁜 기분도 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요새는 없지만. 버스 기사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모른 척 하죠. 그리고 몇 개 팔고 이제 내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좋은 기분이 타건 나쁜 기분이 타건, 탔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깡패가 타더라도 계속 같이 가는 게 아니죠. 볼펜 몇 자루 팔면은 또 내립니다. 그죠? 이효리 씨가 타도 본인이 내릴 때 되면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기분이 내 안에 타건 웰컴 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만약에 깡패가 타려고 하는데 너 타지 마. 이 버스 타면 안 돼. 하고 싸운다면은 그 버스는 일정 시간 가지 못할 거고 다른 승객들은 더 지장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겠죠? 내 안에 탄 여러 기분들을 환영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언젠간 내린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분, 생각과 감정은 이런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습니다. 오늘의 구름이 내일같이 똑같이 동일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변화되고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속에 태우고 있어도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시골집에서 잔치를 하면은 큰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상을 피고 손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구퉁이에서는 이제 부엌에서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아낙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그 잔치집 주인은 이제 대문 옆에 서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잔치 때 보면은 꼭 이제 초대하지 않은 건달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도 술 좀 주세요. 저도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잔치집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초대하지 않았는데 너 왜 왔어? 너 축의금도 안 낼 거지? 야, 너 경찰 부른다? 이렇게 싸우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싸우면은 그 잔치집은 분위기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셨나요?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술이랑 뭐 음식 좀 내드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거하게 차려주는 거예요. 항상 그 거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나면 배부르고 얼큰하고 취하면 그 건달들도 가는 겁니다.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거나 피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투쟁하는 반응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경험되어진 어떤 불편한 상황을 자꾸 싸우게 하는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소리에 좀 저는 민감해가지고 전철 타고 출퇴근할 때 보면은 책도 보고 좀 잠도 자고 싶은데, 예전에는 그 DMB 폰이 처음 나올 때였을 거예요. 그 안테나를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길게 뽑고 이렇게 TV를 그걸로 보는 거예요. 야구 중계도 보고 뭐 축구 중계도 보고. 근데 그거를 이어폰을 꼽는 게 아니라 스피커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 타고 가다가 그런 사람 있으면은 내 자리 옆도 아닌데 가가지고 그거 이어폰으로 들으세요 하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철만 탈 때마다 제가 싸움 딱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랑 싸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진짜로 싸울 뻔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왜 문방구에서 보면은 요만한 그 귀마개 있어요. 꼬깃꼬깃 접어서 이렇게 들으면은 소리 안 들리는 거. 그거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편하더라고요. 자,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문제에서 계속 저항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서 조절을 해야겠죠. 또 하나는 그 투쟁 반응 말고 또 하나는 회피 반응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뭐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일단 피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삶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더니, 땜질, 아말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치과 무섭잖아요. 무섭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있다 보니까 안 아파.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통증이 오는데, 에이, 뭐, 이러다 말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치과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가는 게 최고 돈 버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를 회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더 많이 누적시키고 정립시켰다가 한 번에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반응은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웰컴이에요. 어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 수용적 태도가 이 마음챙김에서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기제예요. 수용하는 게. 여러분, 이 마음챙김이 여러 심리치료에 아주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이완,
MBSR,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 MBCT,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 수용전념치료, 액트, 이런. 그리고 마음챙김에 기반한 트라우마 치료, MBTT 등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을 거예요. 마음챙김의 치료가.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요소가 바로 이 수용적 태도예요. 자, 수용을 한다. 이런 거는 그것을 기꺼이 마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감정과 생각이 오면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수용이 그 불편한 감정과 생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아니거든요. 깡패가 떴다고 깡패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깡패를 그냥 태우고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수용이에요.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어떤 아이한테 제가 초콜릿을 줬어요. 야, 너 정말 예쁘게 잘생겼다. 초콜릿 사줄게. 초콜릿 사줬어요. 애가 초콜릿을 한 봉에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저씨 초콜릿 또 하나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단 음식을 계속 사달라는 대로 사주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이 다 썩겠죠? 그러니까 야, 오늘 먹었으니까 좀 나중에 또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금 당장 안 사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우는 거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초콜릿을 사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죠? 아이를 달래야죠. 아유, 그래. 너 얼마나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그렇게 울겠니? 근데 더 먹으면 더 큰 이가 썩으니까 다음에 또 하자 하면서 달래줘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돼요. 하지만 그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는 아이 달래듯이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내 안에 깡패가 타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면 내리는 거죠. 붓다가 수행을 할 때 마라라고 하는 요기가 자주 찾아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두렵게 만들려고 하고 나중에는 성적인 유혹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붓다는 어떻게 했느냐? 너 마라 왔느냐? 난 너가 말한 줄 알아. 마라 가느냐?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마라를 피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지켜만 본 겁니다. 자, 어느 날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도 그 이후로도 마라가 종종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붓다가 동굴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마라가 찾아왔어요. 동굴 밖에서 붓다의 제자들이 마라를 알아보고 야, 너 안 돼. 들어가지 마. 했더니 마라가 나는 오늘 너네 선생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나 좀 들여보내줘. 너희 선생님이 나를 무서워하겠냐? 들어갔어요.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붓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수행만 하면서 사는 것도 쉽진 않아. 사람들이 내 이름 팔아서 먹고 살기도 하고, 나도 좀 거식할 때도 있어. 자, 이게 뭐예요? 붓다와 마라가 화해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로는 그 마라가 떠나서 다시는 오지 않았다. 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거는 마라가 붓다 안으로 들어갔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마라가 뭘까요? 마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 생각과 감정입니다. 늘상 여러분, 우리 앞에 와서 나를 괴롭혀요. 자기 전에 나한테 속삭입니다. 너 내일 그 문제 있는데 어떻게 살 거야? 너 옛날에 너 왜 그랬어? 후회의 감정, 불안의 감정, 우울의 감정을 막 만들어주죠. 나 이거 빨리 저항하고 회피하고 없애버려야지.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좀 따뜻하게 웰컴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 마음의 버스에 깡패가 탔구나.
저 깡패가 뭐 하나 그냥 지켜만 보자. 깡패와 싸우지도 말고, 깡패를 피하지도 말고, 따뜻하게 지켜봐야지 하는 겁니다. 이 수용적 태도가 진짜 우리를 많이 도움을 주게 돼요. 강의를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져가지고,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수행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일도 다 중단하고 미얀마로 수행을 하러 갔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다가 미얀마 여행도 하고 또 인도 가서 좀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근데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거예요. 약간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을 하고 있었을 텐데 걱정되죠. 제 삶에 대한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불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뭐 우울은 좀 경험을 해봐가지고 어떤 건지 알겠는데, 불안이 그렇게 갑자기 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당장 뭐를 해야 된다라는 충동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누구를 만나야겠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소리라도 질러야겠다. 진짜 막 미칠 것 같은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순간 알아차렸어요. 불안이 왔구나. 내 마음에 깡패가 왔구나. 그래, 내 마음에서 충분히 머물다 가렴.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충동이 얼마나 강한지 몸이 막 들썩들썩거려요. 막 뛰어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냥 가만히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한 15분 정도 있으니까 거짓말처럼 그 불안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기존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짓말처럼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집에 있는데 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굉장히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걱정, 이게 막 온몸을 휩쌌고 지금 당장 또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또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불안아. 내 마음에서 충분히 머물다 가렴. 이번에는 5분 있다가 그게 사라졌어요. 그다음부터는 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불안이 찾아왔을 때 불안이 시키는 대로 다 행동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불안이 올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불안은 더 자주 찾아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자, 이 감정을 그냥 그대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할 게 별로 없어요. 문제는 그 감정에 대한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은 내가 지나치게 좋아하고, 어떤 감정은 내가 지나치게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더 자주 잘 찾아와. 자, 그래서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깡패가 찾아올 때마다 웰컴, 어서 와. 그래, 내 마음에 있다 가. 기꺼이. 나는 뭐예요? 나는 내 갈 길 가면 돼요. 그리고 깡패가 뭐 하는지 힐끗힐끗 보면 됩니다. 그 깡패도 자기 볼일 끝나면 내릴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정 어떤 불편한 감정이 하루 중에 그게 계속 지속되던가요? 물론 극심한 우울을 앓고 있으면 그 우울감이 굉장히 지속되기는 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우리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건 찾아왔다 갔다 이게 반복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땐 잊어버려. 그죠? TV에서 재미난 거 볼 땐 또 잊어버려. 예. 근데 또 시간이 되면 또 찾아와.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죠. 자, 저항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여러분 마음이 안정될 거예요. 이 수용적 태도, 제가 이제 명상을 안내하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거야. 예.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명상 강의로 여러분 머리로서 이해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경험적으로 이해할 때, 아, 이거구나. 맞아,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알게 됩니다. 머리로서 이해해가지고 하는 거는 요만큼밖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것이건 웰컴하라. 수용하라. 반갑게 맞이하라. 라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은 뭐라고요? 부정적 생각이 올 때마다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아, 깡패가 왔구나. 깡패가 오면 어떡하라고요? 싸워야 되죠. 피해야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단지 지켜보는 거. 쪼꼬레 써달라는 어린아이 지켜보듯이 따뜻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세요. 위로해 주세요. 예. 여러분, 그런 감정이 나의 삶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여러 영성가들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우울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영성가더라고요. 그걸 이해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고양됩니다. 예.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